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점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마다 있는 여성시 읽기 모임에서 이번 주에 읽은 시는 짜잔! 임지은님의 무구함과 소부루라는 시집을 읽었어요. 임지은님의 첫 시집이라고 해요. 읽으면서는 약간 지나온 나의 과거들이 아주 막 그럴듯한 시어로 거듭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되게 인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시가 안 나오나? 막 행복한 사람들의 시를 안 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모든 시들에는 무거운 정서들이 있잖아요. 슬픔의 정서, 아픔의 정서, 고통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막 너무 힘든 그런 시집보다는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발랄한 기운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에너지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시집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도 뭔가 되게 섬세한 어떤 언어에 대한 감각, 시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매 순간마다의 그런 감각, 촉수들이 막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되게 고통스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가는 이런 힘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던 그런 시집이고, 80년대생이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읽으면서는 한 30대, 많아야 한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이 시집이 올해 나온 첫 시집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 40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계속 써내려왔던 그런 시집이면 얼추 예상했던 그런 시간의 흐름하고 좀 맞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일단 맨 뒷표지부터 딱 이렇게 읽으면서 나도 이런 생각한 적 있었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뒷표지에 실린 거 먼저 읽어드리면, 선생님은 지은이를 기억합니다. 임지은 시인. 나는 지은이가 아니지만 지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 속에 얼굴을 넣고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매점을 갑니다. 나는 지은이를 들키고 싶지 않아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을 합니다. 눈을 뜨자 저녁이 차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지은이를 지우고 다른 얼굴을 답니다. 홍자반을 집어먹으며 내가 몇 개인지 셉니다. 끝까지 세기 어려워 다시 처음부터 셌을 뿐인데, 무한히 늘어난 검은 눈동자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욕실로 달려가 비누로 얼굴을 문지릅니다. 표정은 자꾸 손끝에서 미끄러지고, 나는 나를 몇 번인가 놓칠 뻔했지만 얼굴들을 잘 씻어 서랍 안에 넣어둡니다. 수건처럼 개켜진 옆면들, 내가 너인 순간들, 함부로 뒤집어 벗어놓은 이 얼굴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베란다에 가보면 엄마가 내일 사용해야 할 얼굴들을 빨랫줄에 널어두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에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이런, 이렇게 용의 페르소나 개념, 같은, 저는 이제 사회적 가면이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누굴 만나니,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들을 늘 나는 이렇게 한결같은 게 아니라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세 보여야 되겠어. 뭐 이럴 때도 있고, 오늘은 좀 이렇게 멍청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막 다양한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런 나 자신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인도 그랬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되게 친숙하게 휙 다가왔던 그런 시였어요. 시인은, 시인의 말부터 보면, 언어에 대한 감각이 되게, 서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깨진 컵 같았다. 싫은데요. 인상 쓴 말은 접시처럼 평평했다. 힘내세요. 뾰루지 같은 말은 누르면 아팠다. 잘 될 겁니다. 뻔한 말을 종이컵처럼 구겼다. 아마 우리가 접시란 걸 닫고 있었다면 가장 소중한 걸 깨트렸을 것이다.
시인의 말,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 단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깨진 컵? 싫은데요? 접시? 힘내세요? 그러니까 응원의 말이라고 막 듣다 보면 막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시 같아요. 딱 열자마자 맨 처음에 있었던 이렇게 실린 부록이라는 시부터 눈에 확 들어왔었는데, 나눠드리면, 땀에 젖은 문장으로 내달릴 것, 넘어가지 않는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으로 순간을 찢을 것, 벤치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는 개처럼 골몰하다 잠시 모자 속에서 꺼낸 날씨를 산책한다. 이리로 가지 마시오. 구름으로 가시오. 같은 기분 위에 서 있는 오후, 사과나무의 기분은 좀 멀고 방향표지판의 기분과는 가까운, 생각을 얼마나 멀리 던지느냐가 이 산책의 관건이다. 목줄보다 긴 그림자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산책의 부록이다. 날아가기 직전의 모자처럼 바람에 기대앉아 밑줄 가득한 햇빛을 넘긴다. 그러니 두 다리를 잃어버릴 것, 처음 듣는 음악으로 조깅할 것, 지루한 생각을 열고 뛰어나가는 개처럼 첫 문장은 시작된다. 표현들이 막 아주 구체적인 감각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자 속에서 꺼낸 날씨를 산책한다고, 날아가기 직전의 모자, 아슬아슬한 바람에 기대한 자, 바람, 이때 바람은 태풍은 아니겠죠? 슬슬 불어오는 그런 바람에 기대서 앉아서 처음 듣는 음악으로 조깅을, 익숙하고서 막 익숙한 음악들은 이렇게 듣고 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 듣는 음악은 계속 귀에 이렇게 콱콱 계속 오니까 지루한 생각을 열고 뛰어나가는 개처럼 개처럼이라는 단어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 욕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방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지루한 생각을 열고 뛰어나가는 개처럼 이야기를 딱 그 문장을 보면서 얼마 전에 아이가 읽어준 나는 개다 이 책이 딱 생각났어요. 이 개가, 여기 나오는 개가 하루 종일 뭔가를 막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요.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막 아래층 택배 왔다, 뭐 기다린다 새다, 기다린다 고양이 밥 나왔다, 16동 주차장 쪽이다, 기다린다 뭐 이런 그 문장들에서 뭘 이렇게 기다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산책이다 하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걔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기다렸구나. 근데 이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지루한 생각을 열고 정말 이 책을 먼저 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열고 뛰어나가는 개처럼 저 모습이겠구나. 첫 문장은 시작된다. 정말 그야말로 시인의 말인 것 같아요. 시인이 정말 이제 주옥 같은 시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신이 시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때에 이 시인에게 이렇게 얼마나 많은 무게감, 이렇게 눌림들이 있을까. 난 천재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시가 될까? 특히 어떤 첫 시집을 낼 때 그 무게감들을 뚫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 어떡하지? 이게 시냐 이러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계속 다짐하면서 쓴 그런 느낌? 첫 문장부터 그렇잖아요. 땀에 젖은 문장으로 내달릴 것. 그러니까 스스로 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는 이런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와서 시인의 의지,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맨 처음에 열자마자 딱 밑줄을 쳤는데, 넘어가지 않는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으로 진짜 무슨 소리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읽게 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갈 때
그런 기분으로 드디어 넘어간다 할 때 그 기분으로 순간을 찌질것 약간 힙합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힙합의 어떤 라임 막 이런 어떤 이재니의 시에서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힙합의 한 이렇게 그 뭐지 가사에서 따와서 또 바코드라는 그런 시도 있던데 그거 보면서 이 노래 좋아하셨구나 이러면서 막 괜히 굉장한 동질감도 막 느끼고 막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던 시가 여기 있네요. 바코드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 고등 래퍼에 나왔던 김하온 이병재의 바코드라는 노래 아실까요? 그 노래 보면서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바코드가 시에 나와요. 차가 주차되어 있다. 내려다보면 마치 거대한 바코드처럼 보인다. 신이 읽으려고 하면 바코드는 계속 변하고 나는 주차장에 진입한다. 이렇게 삐뚤 수가 있나 싶게 주차를 하고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희망 발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작품명 희망, 생산국 하늘나라, 제조업체 신협동조합, 상품 종류 전자제품에 가까운 느낌. 자신의 신발인지 개미인지 관심이 없는 공무원은 서류를 훑어본다. 사진이 삐뚤어졌네요. 나는 사진 찍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삐 그리고 다음, 삐 그리고 다음. 이게 이제 삐 그리고 다음, 삐 그리고 다음 이러면서 이렇게 이 바코드 노래의 한 소절이잖아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의 바코드로 처리된다. 사진 속에 삐뚤어진 내가 주차장으로 오면 이렇게 삐뚤을 수 있나 싶게 주차된 차가 있다. 시는 무엇을 읽었는가? 초저녁의 늦은 낮잠, 괜한 말투의 뾰족함, 걸으면 삐걱거리는 문장, 보통보다 고통에 가까운 28, 나를 읽었다. 라임도 막 집어넣고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시인이 내가 본 것을 같이 본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또 맨 처음에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는 또 라임이 또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필리핀이라는 시예요. 몇몇 사람이 모였다. 대화의 주제는 여행 가고 싶은 도시. 주로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안음직 씨는 안 가본 도시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았고, 자칭 여행가인 비정규직 씨는 자주 이직해야 하는 탓에 출근마저 여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번도 말라본 적 없는 먹음직 씨는 77 사이즈가 보통 체형인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선호했고, 종일 환자들의 썩은 일을 들여다보는 전문직 씨는 이제 그만 다른 것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고른 도시는 필리핀. 필리핀에서 다 먹은 머핀. 위험하다면 잡아당겨 안정핀. 뮤직 씨가 온갖 핀으로 플로우를 타는 동안 발등이 불을 끄느라 뒤늦게 도착한 정직 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스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그런 건 있을 리 만무했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던 지지직 씨는 공항으로 마중 나오라는 문자 대신 텔레파시를 보냈기에 저곳까지 전부 젖었다. 내일은 이어폰을 꽂고 출근할 테지만 오늘은 필리핀에 관한 시를 썼고 엊그제는 죽은 단어를 핀셋으로 건져 올렸다고. 말한 이가 있었으니 아직 시인이랑 꿈을 보관 중인 안직 씨였다. 자기 얘기 같지 않나요? 그제 쓰다 망한 시에서 그래도 몇 문장 끄집어내서 이렇게 시를 완성했다 하면서 이제 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시인만 알겠죠. 근데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어 와서 어렸을 때 또 그렇고 이제 힙합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라인 맞춰서 이렇게 할 때 약간 억지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재미는 있는 막 그런 시였던 것 같고, 또 짠하잖아요. 아직 시인이란 꿈을 보관 중인. 그러니까 데뷔 전이었으니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말이라고 할까요? 관계에서 참 뭔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시가고 시인은 아니지만,
이 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상상을 할 때 그 화자가 자꾸 이제 시인 본인일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묵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삼키게 되는 그런 병인가 봐요. 리을을 발음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사랑을 하지 못했다. 길이 어긋났다. 기분을 단 한 줄도 읽지 못했다. 발음교정병원의 의사는 채찍을 들고 있었다. 따라하세요. 의사는 말했다. 여러분, 카메라, 카메오. 정리하다, 정치하다. 동물, 짐승. 회피하지 마세요. 의사는 채찍을 휘둘렀다. 어휘력이 늘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꽃은 시든 개. 천사는 악마인 개. 토기는 성급한 개. 도착은 하지 않은 개. 달아나지 마세요. 의사는 채찍을 휘감았다. 취향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편지를 썼다. 선생님, 저는 제가 자꾸 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의 구피를 당겨 혀를 멈추게 합니다. 한계선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받은 동물처럼 이젠 어떤 선도 넘지 못하고 나를 놀리던 사람들은 고릴라, 코알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얼굴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월요일 경마장의 말들은 새로운 코스를 달린다. 바닥의 높낮이와 커브의 섬세함을 메울 때까지. 그건 혀가 입안을 두드리는 방식과 비슷하다. 다시 읽어보세요. 의사가 말했다. 우울해.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미안해. 행복해지고 싶어. 의사가 눈썹 뼈 근처를 극적거렸다. 나는 단지 언어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울해 이런 걸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표기만 해놨는데 되게 기발하다 싶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간단합니다 라는 시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싶다면 시계를 보면 됩니다.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쉽게, 간단하게 지워버려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사를 사랑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자를 신뢰합니다. 설탕을 빼버리면 이 세계의 복숭아는 모두 상해버리고 통조림만의 복숭아는 안전합니다. 간단합니다. 얼마간 부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건 검은 해변에 운동화를 놓고 오는 일, 잘 닦인 유리창에 지문을 남기는 일, 줄넘기 없이 수요일을 뛰어넘는 일. 아프리카로는 갈 수 없지만 내일로 갈 수 있을 만큼 다리가 길어집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 타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구름도 어쩔 수 없는 날씨가 있습니다. 저기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던 기분이 넘어집니다. 펭귄처럼 거꾸로 각별하게. 여긴 참 시들이 되게 발랄한가 하고 보면 어둡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해설을 줬는데 범람이라는 제목으로 장은정 평론가가 해설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 자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되게 좋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첫 문장이. 시를 읽는 동안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를 한번 읽어서 도대체 이 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마 장수진 씨 시를 읽으면서였나? 이렇게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 평론가는 시를 읽는 동안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를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만져진다는 사실은 시적 진리의 상대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읽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진실 모두를 건져올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게. 우리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특히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난 그 별로였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잘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네.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읽는 사람의 자기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어떤 여태까지 읽어왔던, 살아왔던 어떤 경험, 뭐 이런 경험치에 따라서 시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읽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의 시적 진실이란 각자의 특수성 속에서 우리가 읽고 살고 있는 시간 속에 미처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를 산유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동안 첫 시집에 걸려 있었던 수많은 비평적 기대와 호명은 시 자체보다는 호명하는 자가 당시의 진실을 표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읽어낸 것이 읽는 자와 시, 그 당시의 시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오로지 시만의 진실로 여겨져 왔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많이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첫 시집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해독하는 방식으로서의 비평이 아니라 떨어뜨린 한 방울의 물감이 물속을 파고들며 퍼져나가는 것처럼 읽는 동안 떠오른 것이 또 다른 무언가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떠오른 것이 다시 무언가를 불러내고 풀어내는 방식으로 읽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근사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론가님 마음에 들어. 해설 잘 안 읽는 편인데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임지은에게 시란 궁극적으로 꿈의 세계다. 제목에서부터 명료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꿈속에서도 시인입니다만 에서는 시인들은 시를 쓸 때만 시간의 법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추방된 자들에게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시간, 장소가 없으니까 오로지 기억하고 그 기억의 존재를 명명하는 자들의 세계 속에서만 겨우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꿈은 임시 거처일 뿐 그들이 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빼앗긴 자리를 되찾아야 하니까.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오로지 읽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닐까? 이런 글을 줄줄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물음들이 있는 해설, 대부분의 해설 많이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해설을 잘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자신의 이 독해한 방식만이 정답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읽어내지 못하거나 이렇게 어떤 상징된 것들을 내가 그 해설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맨날 이렇게 약간 그런 뜻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물음표가 띵띵띵띵 이렇게 쳐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박, 무게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게 하는 그런 해설이었던 것 같아서 해설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무구한 과속으로 임지은님이 첫 시집 같이 읽으면서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